투자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뉴스에서 역대급 불장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큰 사람들이 돈을 잃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남들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당신의 계좌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조급함에 못 이겨 고점에 뛰어들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폭락하는 차트를 보며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고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나는 왜 살 때마다 고점일까? 왜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오르는 걸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400년 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 불렸던 사람조차 피하지 못했던 비극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어냈던 그 천재도 주식시장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탐욕스러운 바보가 되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트나 기법 따위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왜 인간의 뇌는 투자만 시작하면 고장 나버리는지, 그리고 수백 년째 반복되는 이 지독한 돈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잔혹하고도 명쾌한 돈의 심리학을 해보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뼈만 남기고 발라먹는 채널 이슈먹고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후에도 똑같을 이야기니까요. 저희 제작진이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수백 편의 뇌과학 논문과 금융 역사를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째, 만유인력을 발견한 천재 뉴턴은 왜 주식으로 파산했는가? 둘째, 당신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 속에서는 어떤 마약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가? 셋째,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이 본능을 거스르고 승자가 되었는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차트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빨간색 양봉을 봐도 흥분하지 않고 파란색 음봉을 봐도 쫄지 않는 강철 멘탈의 뇌를 이식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당신의 뇌구조를 뜯어고치러 300년 전 런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1720년 영국 런던의 주식거래소 익스체인지 엘리입니다. 지금의 월스트리트나 여의도 증권가와 다를 바 없는 욕망이 끓어오르는 곳이죠. 이곳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 미적분학을 창시한 인류 지성사의 거인, 바로 아이작 뉴턴 경입니다. 당시 뉴턴은 단순히 연구실에 박혀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조폐국장까지 역임하며 화폐와 실물 경제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그런 뉴턴의 눈앞에 세상을 뒤흔들 괴물 주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남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 정부로부터 남미와의 무역을 독점한다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만 사면 금과 은이 쏟아진다라는 루머가 런던 전체를 뒤덮었죠. 뉴턴은 천재답게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광풍의 초입 그는 남의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적당히 올랐을 때 아주 깔끔하게 매도했습니다. 그때 챙긴 수익금이 약 7,000파운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20억 원 정도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봤지, 주식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야. 욕심부리지 말고 딱 어깨에서 파는 거지. 뉴턴은 만족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죠. 여기까지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난 뒤 남해 회사의 주가가 멈추지 않고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주가는 2배, 3배, 내 밥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초기에 100파운드였던 주가가 불과 몇 달 만에 1,000파운드를 돌파해버립니다. 10배가 넘게 오른 거죠. 뉴턴의 친구들은 주식을 안 팔고 끝까지 버티다가 뉴턴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뉴턴 앞에서 굽신거리던 친구가 최고급 마차를 타고 지나가며 으스댑니다. 어이, 아이작 경자네, 너무 일찍 팔았어. 좀 진득하게 기다리지 그랬나? 나는 이번에 저택을 한 채 샀네. 여러분이 뉴턴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이미 20억을 벌었으니 만족했을까요? 천만에요. 배가 아파서 미칠 것 같은 질투심, 그리고 나만 벼락거지가 되고 있다라는 극심한 공포가 천재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 5배가 더 올랐다고? 내가 틀린 거야. 저게 진짜 대박이었던 거야. 결국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위대한 뇌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대신 탐욕스러운 도파민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주가가 최고점, 즉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뉴턴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벌었던 돈은 물론이고 전 재산을 털어 넣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서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삽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해. 이건 무조건 더 안 사면 바보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뉴턴이 재진입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품이 터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남의 회사 주가는 고점 대비 90% 폭락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뉴턴은 이 한 번의 실수로 2만 파운드를 날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평생 연구하고 일해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때 멘탈이 가루가 된 뉴턴이 남긴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유명한 이 명언입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구독자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라며 뛰어들었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계좌를 부여잡고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뉴턴이 멍청해서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을 깨우쳤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뇌의 법칙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오를 때는 미치도록 사고 싶고 내릴 때는 공포에 질려 팔고 싶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왜 수백 년이 지나도 뉴턴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인간 욕망의 실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는 튤립 한 송이에 집 한 채를 태웠던 또 다른 광기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뉴턴 한 명만 미쳤다면 그 사람이 좀 유별났네, 욕심이 과했네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가, 아니 멀쩡하던 국민 전체가 동시에 미친다면 어떨까요? 뉴턴이 파산하기 약 80년 전인 1937년 지구 반대편 네덜란드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주식도 금도 비트코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길가에 피어있는 꽃 튤립이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지금의 뉴욕 월가처럼 전 세계의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술집에 모여서 맥주 대신 튤립, 구근을 거래했죠. 당시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장 비싸게 팔렸던 영원한 황제라는 이름의 희귀 튤립 한 뿌리, 이 조그만 뿌리 하나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만 길더였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네덜란드에서 숙련된 장인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연봉이 약 300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한 뿌리가 장인이 30년 동안 숨만 쉬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더 쉽게 비교해 드릴까요? 당시 10,000길더면 암스테르담 중심가 운하 옆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대저택을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내일 시들지도 모르는 꽃 한 송이를 사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 완전 미치광이들 아니냐고 비웃으시겠죠?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 튤립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 프랑스 귀족들이 못 구해서 안달이야. 오늘 내가 집 팔아서 사두면 내일은 집 두 채 값이 될 거야.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그리고 슬픈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줄무늬의 튤립, 빨간색, 꽃잎에 하얀색 줄무늬가 불꽃처럼 들어간 그 희귀한 튤립은 사실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병든 꽃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느라 색소가 파괴되어 생긴 무늬를 사람들은 신의 선물이라며 찬양하고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병든 꽃을 사기 위해 멀쩡한 집을 팔아치우는 광기, 이게 17세기 네덜란드만의 이야기일까요? 실체 없는 테마주인 거 알지만 상한가 갈 거니까 산다. 이 코인이 무슨 기술인지 모르지만 옆집 김대리가 5억 벌었다니까 나도 산다. 강남 아파트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결말도 똑같았습니다. 1937년 2월 튤립 가격은 정점을 찍은 지 불과 며칠 만에 90%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자라고 으스대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차가운 운하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역사가인 골드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적 파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사회적 신뢰의 파산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파멸을 향해 달려갈까요? 학습 능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자폭 스위치라도 달려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여러분의 뇌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왜 돈을 잃었는지 그 범인이 밝혀지는 순간이니까요. 자,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아주 위태로운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지붕 아래 성격이 정반대인 두 주인이 살고 있죠. 첫 번째 주인은 뇌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와 측좌핵입니다. 이 녀석들의 별명은 파충류의 뇌입니다. 아주 원초적이죠. 맛있는 게 보이면 먹어라, 위험해 보이면 도망쳐라, 오직 생존과 쾌락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인은 이마 쪽에 있는 전전두엽입니다. 이 녀석은 인간의 뇌입니다. 이성적이고 계획을 세우고 참을 줄 압니다. 지금 먹으면 살쪄, 지금 사면 너무 비싸라며 파충류의 뇌를 뜯어말리는 역할을 하죠. 평소에는 전전두엽이 파충류의 뇌를 잘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 배고프다고 남의 빵을 뺏어 먹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식 앱을 켜는 순간 이 평화는 깨집니다.
여러분이 빨간색 양봉이 치솟는 차트를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제 샀으면 10% 수익인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뇌 속 측좌액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나 보상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돈을 벌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보상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 지을 때보다 오르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와, 이거 사면 대박 나겠는데 하고 상상할 때 뇌는 더 강력한 쾌락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마약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도파민이 뇌를 점령해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의 스위치가 강제로 꺼져버립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멍해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에 취한 뇌가 여러분의 손가락을 조종하는 겁니다. 더 사 풀매수해, 지금 안 사면 너만 거지 돼? 뉴턴이 전 재산을 털어넣었을 때, 튤립의 집문서를 바쳤을 때 그들의 뇌 상태가 바로 이랬을 겁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사이렌을 울립니다. 위험해 죽을 수도 있어, 당장 도망쳐, 이 공포 신호는 전전두엽의 논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팔자마자 귀신같이 주가는 다시 오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뇌가 느끼는 공포는 시장의 바닥을 알리는 가장 정확한 신호였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가 투자에 부적합하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맛있는 걸 보면 당장 먹고 사자가 나타나면 당장 도망치는 게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 본능대로 하면 100% 망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뇌를 갈아 끼울 수도 없는데 우리는 평생 개미처럼 털려야 하는가?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본능적인 파충류의 뇌를 억누르고 이성적인 인간의 뇌를 강제로 깨우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은 이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도파민과 편도체가 우리 뇌의 엔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심리 편향은 잘못된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버리는 고장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 악마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털립니다. 하나씩 검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마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고통은 기쁨보다 2배 강하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투자자를 한강으로 보내는 악마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얼마나 더 크냐고요? 정확히 2,500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면 기분 좋다 하고 끝나지만 100만 원을 잃으면 마치 이미 50만 원을 뺏긴 것 같은 극심한 분노와 쓰라림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비대칭적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아주 멍청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이익은 짧게,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은 5%, 10%만 돼도 손이 근질거려서 팔아버리셨죠? 반면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은요, 30%, 50%가 되어도 절대 안 팝니다. 아니, 못 팝니다. 왜냐? 파는 순간 그 2.5배의 고통이 확정되거든요. 뇌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손실이 아니야. 안 팔았으니까 손실 아니야. 언젠가 오를 거야. 존버는 승리한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계좌에는 어떤 종목만 남게 됩니까? 수익난 좋은 주식은 다 팔아먹고 골병든 마이너스 주식들만 가득 찬 쓰레기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악마는 앵커링 효과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라는 생각이죠. 배가 닻을 내리면 꼼짝 못하듯이 여러분의 사고가 특정한 가격에 묶여버리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닻이 바로 매수 가격, 즉 평단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A 주식을 10만 원 수만에 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뉴스를 보면 이 회사는 더 망가질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8만 원에 팔고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걸 10만 원 주고 샀다고? 내 돈 2만 원 내놔. 10만 원 오기 전엔 절대 못 팔아. 이미 시장 상황은 변했고 10만 원이라는 가격은 시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중요한 숫자죠. 하지만 이 본전 심리라는 닻에 걸려있는 동안 주가는 7만 원, 5만, 5만 원, 3만 원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결국 마이너스 70%가 되어서야 내가 미쳤지 하며 울면서 손절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악마는 확증 편향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샀다고 칩시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뭐라고 치나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삼성전자 폭등 이유, 삼성전자 20만 원 가는 이유 이런 것만 검색합니다. 썸네일에 삼성전자 지금 위험하다 외국인 대량 매도라고 적힌 영상은 에이 쟤는 뭘 모르네 공매도 세력 알바인가 하면서 클릭조차 안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세계 최초 기술 개발 내일 상한가라는 영상은 그렇지 역시 내 안목이 맞아 하면서 조회수 올려주고 좋아요까지 누릅니다. 이렇게 편식한 정보로 무장한 뇌는 점점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라는 명백한 신호가 나와도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세력들의 개미 털기야라고 합리화하며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자, 지금까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내 뇌는 투자하면 안 되는 뇌구나 하고 좌절하셨나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와 똑같은 뇌를 가지고도 이 세 가지 악마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자의 워렌 버핏입니다. 자, 버핏은 자신의 투자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투자는 IQ 게임이 아닙니다. IQ 160인 사람이 IQ 130인 사람을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 필요한 건 남들이 다 미쳐 날뛸 때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질입니다. 버핏이라고 해서 욕심이 없을까요? 손실이 안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그도 인간입니다. 폭락장에서는 무섭고 급등장에서는 흥분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뇌가 파충류 상태가 되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시스템으로 제어합니다. 지금부터 버핏과 투자의 대가들이 사용하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투자 멘탈 트레이닝 3단계를 공개합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은 상위 1%의 투자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물리적 차단입니다. 도파민의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 눈앞에 있는 치킨을 참는 게 아니라 애초에 치킨을 안 시켜야 합니다. 냉장고를 비워야 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 확인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켜서 빨간불, 파란불을 확인하시죠. 자, 그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도파민과 스트레스 호르몬 샤워를 합니다. 뇌가 절여진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극약 처방을 드립니다. 장중에는 주식 앱을 지우십시오. 자,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고수들 중에는 PC 프로그램만 쓰고 스마트폰 거래는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본다, 월급날에만 본다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시세라는 자극 자체를 차단하세요. 보지 않으면 조비 않으면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감정 일지 쓰기입니다. 내 안의 악마를 기록하세요. 매매 일지를 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다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직전 노트를 펴고 딱 한 줄만 쓰세요. 나는 지금 왜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가? 자, 만약 그 대답이 차트가 급등하고 있어서 오늘 안 사면 날아갈 것 같아서 옆집 철수가 샀다니까라면 그건 여러분의 전전두엽이 아니라 편도체가 시킨 겁니다. 그때는 매수를 멈추고 산책을 다녀오셔야 합니다. 네, 반대로 재무제표를 보니 저평가되어 있고 나만의 원칙에 부합해서라면 그건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글로 적어서 객관화하는 순간 뇌의 흥분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한국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바로 게으름의 미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방 안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투자 시장에서도 정확히 들어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하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기 해야 하나 하고 오르면 불타기 해야 하나 하고 횡보하면 지루하니까 딴 거 살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매수 매도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이 나가고 무엇보다 실수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의 투자 인생 90%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사고 30년 넘게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일생 동안 딱 6번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펀치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라. 여러분이 평생 주식을 딱 수천 번만 사고 팔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급등하는 테마주 옆집 누가 샀다는 코인 절대 안 사겠죠. 정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이건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딱 한 번 카드를 뚫을 겁니다. 코스피가 요동치는 지금이야말로 이 펀치카드 정신이 필요합니다. 계좌가 심심해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이 무능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뇌의 충동을 억누르고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투자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실전적인 팁 하나 더 드립니다. 10초의 법칙입니다. 파충류가 인간이 되는 시간이죠. 네, 정말 사고 싶어서 손가락이 떨릴 때 혹은 너무 무서워서 팔고 싶을 때 딱 10초만 기다리십시오. 뇌과학적으로 편도체의 반응 속도는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릅니다.
화가 날 때 숫자를 세라는 옛말이 있죠. 그게 과학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뇌를 덮쳤을 때 10초 동안 심호흡을 하며 숫자를 세면 그제야 뒤늦게 깨어난 전전두엽이 달려와서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잠깐만, 너 이거 지금 뇌동매매잖아. 진정해.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심호흡 3번.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튤립 시장에서부터 18세기 런던의 주식 거래소,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까지. 시대는 변했습니다. 마차는 전기차로 바뀌었고 종이증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00년 동안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꼭대기에서 환호하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우리의 뇌. 이 원시적인 뇌를 가지고 자본주의 정글에 뛰어드는 건 마치 발가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뉴턴이 실패한 이유도 우리가 실패한 이유도 결국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뇌과학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훈련하면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듯 투자의 뇌도 훈련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악마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방패를 실천하십시오. 처음엔 힘들 겁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남들이 지금 사야 대박 난다며 뛰어갈 때 혼자 멈춰 서 있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중이라는 거대한 양떼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목동이 되는 사람. 다음 버블이 터질 때, 그리고 다음 기회가 찾아올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휩쓸리는 피해자가 아닐 겁니다. 가장 차가운 머리로 가장 뜨거운 기회를 잡는 진짜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투자는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투자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이슈먹고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과열된 뇌를 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투자 지능을 한 단계 더 높여주세요. 고맙습니다.